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계 최초로 시행된 법이다. 그만큼 또 혼란도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술실에 대해서 CCTV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수술이어야 됩니다. 지금 의료법에서는 이 전신 마취라든지 아니면 수면 마취처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에 대해서만 이 수술실 CCTV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정적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의료법과 이제 시행 규칙에서는 크게 6가지의 경우에 이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응급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나 아니면 상급 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수술을 하는 경우, 또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통신장애처럼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에도 촬영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정적인 장소에서 또 6가지 상황에서는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안 했거나 또 촬영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또 처벌을 받습니까? 네, 설치나 아니면 촬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의료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이제 의료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촬영된 영상을 내가 요청하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촬영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출이나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에선 좀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이제 열람이라든지 제공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 수사라든지 아니면 재판 업무를 위해서 관계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의료 분쟁 조정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 수술실에 참여했던 이 의료인 전원이 이제 그 열람이라든지 제공에 동의했을 때 그때 이제 열람 또는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분쟁의 과정에서 아니면 또 모든 의사가 동의를 했을 때만 볼 수 있을, 한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세계 최초로 이 CCTV,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사실은 2016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그때 이제 안면 윤곽을 수술을 받던 20대 권대희 씨라는 분이 수술 중에 과다출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과다출혈을 직접 처치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에게 맡기고 수술방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서 결국엔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권대희 씨 어머니는 이 병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지난 1월에 대법원에서 담당 의사에 대해서 징역 3년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수술실 CCTV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의료법이 권대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나온 속보를 먼저 좀 잠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 펜싱 샤브르의 구본길 오상욱 선수가 나란히 결승에 오르면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 조금 전 끝난 4강 경기에서 두 선수는 각각 쿠웨이트와 이란 선수를 꺾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함께 결승에 올라 맞대결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구본길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두 선수의 결승전은 오늘 밤 8시 50분쯤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수술실 CCTV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양쪽 다 만족을 하지 못해요. 의사 측에서 의사 측 나름대로, 또 환자 측에서 환자 측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먼저 의사들의 93.2%가 반대하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의료인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데 CCTV로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율성이 좀 침해되고 위축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긴급한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중간에도 이런 뭐 처치가 시행되기도 하는데 그런 영상이 남아 있으면 그게 의료과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위험 부담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결국 많은 의료인들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단체가 이렇게 반대하면 환자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일단 환자 측에서는 이 아까 촬영 거부할 수 있다는 6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사유가 너무 예외 조항이 많고 판단 기준이 이제 주관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적도 사실 일리가 있는 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부 사유 중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술의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촬영 요건을 보면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에서 자의적으로 이거는 다 위험한 수술이라고 해석을 해서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공의 수련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 측에서는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 보관 기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30일만 보관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짧은 편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수술 후에 환자가 바로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 사실은 법정 분쟁도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30일 안에 CCTV를 뭐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의료 과실 같은 경우는 증상이나 부작용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30일이 다 지난 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확보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통상의 이 법적 절차를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고 첫 번째 기일이 잡히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도 한 달 이상이 걸려야지 수사관이 배당이 되거든요. 1년에 이런 일선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도 30일엔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것을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수술실 CCTV보다 대리 수술이 더 문제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더 처벌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을 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술실 CCTV가 도입된 이유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굉장히 지엽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의 수술실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대리 수술 외에도 뭐 환자의 의식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수술을 열어놓고 여러 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뭐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제대로 된 환자를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리 수술에 대한 처벌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권대희 씨 사건에서도 이 결국에는 의사의 처벌을 이끌어냈던 거는 결국은 수술실 CCTV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의료 사고에 대한 과실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어요. 근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적법한 이 처벌이라든지 뭐 적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런 의사와 아니면 환자 사이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이 개정된 의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 사이에 그러면 이 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을 합니다. 일단 의사의 뭐 직업 수행의 자유라든지 뭐 인격권을 침해한다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헌법 소원이 일단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전원 재판부로 회부가 되는데 헌재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법이 계속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 소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계속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양측 모두 불편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한다면 가장 먼저 손봐야 되는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CCTV 녹화나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 가해지는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금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벌금 500만 원을 감수하면서도 CCTV 설치라든지 촬영을 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런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됐던 이런 촬영 거부 사유 6가지가 굉장히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해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